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특별시장 본 경선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본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 간 정책연대 등 단일화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후보자 간 세 분리기가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방증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선 시계 올해부터 째깍째깍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내개사가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아경제, 딜사이트 경제TV, 위키트리, 헤럴드 경제 내개사인데요. 오늘 내용은 유튜브 채널과 지면으로도 동시에 제작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인터뷰 주인공과 패널들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특별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영록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김영록 후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재선의 전남지사입니다. 농림축산부 장관과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가이자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온화한 성격에 불같은 추진력을 겸비해 특별시 출범 뒤 예상되는 후유증을 치료할 가장 적임자라는 세평이 나도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영록 후보님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후보님을 방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라면 좀 더 보충 설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를 잘 아는 김우관 본부장님이라 후하게 점수를 준 것 같은데요. 온화한 성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같은 추진력 그 부분은 꼭 마음에 듭니다. 네,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김영록 후보를 파헤칠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혜섭 위크트리 광주 전남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환 딜사이트 경제TV 호남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헤럴드 경제 서인주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저는 아시아경제 호남 취재본부장 김우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요즘 진행되고 있는 단일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후보들 간의 단일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요즘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바라는 이 단일화는 결국은 이 전남 광주 행정 대통합을 통해서 앞으로 통합특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정책과 같이 연대 이렇게 방향이 같은 후보끼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선거만을 위해서 우리 시도민들에게 펴주세요 하는 그런 단일화가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오늘 예를 들면은 민흥배 후보, 조철원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맨 처음에 통합을 반대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서서 또 단일화하면서 연대한다. 통합 반대했던 분들의 연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어제 그 김영록 후보님께서는 그 단일화보다는 정책 연대를 강조하면서 신정은 후보 그리고 민영배 후보 다른 후보들을 또 아우를 수 있다. 마탱처럼 이렇게 통합할 수 있도록 내가 나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 말씀하시자마자 신정은 후보 측에서 용퇴하라는 말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신지. 저는 이제 그 마청처럼 빅 텐트를 치고 이러면 어느 후보든지 심지어 민영배 후보도 제가 함께 간다. 어제는 응원 단장을 하면서 국회에서 앞으로 좀 도와주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 안고 간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 광주 전남 통합하는 통합의 정신이고 상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보다 영퇴하라고 이제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은 보니까 도의원 2번 또 시장 2번, 국회의원 3번 많이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신 분인데 저는 뭐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정말 막중한 통합특별시장, 초대특별시장을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기초단체장, 구청장이나 시장 하신 분이 해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은
도지사 2번 한 사람이 그래도 막중한 자리를 잘 할 수 있을까? 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시도민들한테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캠프 슬로건이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특별시장이다. 뭐 이렇게 지금 슬로건을 내거셨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너 지금 강주 전남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사실 어떤 면은 설계했다. 20조를 주기로 한 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설계했다 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이해해야 된다. 통합특별시장은.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도 낮이 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특별시장은 김영록이다 한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평소에도 소통을 많이 했고 SNS도 소통을 했고 전에 신안에 제주도 가는 대형 여객선이 자초됐을 때 네. 그때도 저는 SNS로 바로 해외에 있는 대통령께 보고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 보고보다 전 보고를 보고 판단을 빨리 했다. 이렇게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여러 가지 뭐 아리백 산단을 해야 된다, AI 데이터 센터를 해야 된다, 뭐 무한 국제공항은 어떻게 해달라. 그것도 제가 대통령 당 대표 시절 또 후보 시절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린 것들이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시행을 하신 거거든요. 김용록이 그렇게 대통령과 소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원하는 특별시장 후보는 김용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 통합시장 유력 후보님이 출연하시니까 우리 스튜디오가 좀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각종 모임에 가면 최고 안주거리가 초대 시장이 누가 될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도 우리 김영록 후보가 대세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다면 후보님께서 타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초대 시장의 최적임자라고 자신하는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소통을 저희가 나름대로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일도 잘한다고도 인정해 주셨지만 소통을 했기 때문에 66개월 예를 들면 매월 하는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방금 추진력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또 있어야 강한 도전, 추진력 이게 있어야 또 일을 차고 나가는데 이제 초대 특별시장 후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소통하는 능력. 이왕이면 정치력까지 갖추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정치만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은 슬로건 말을 쓰면 참 잘 하시는데 과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능력이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건지 하는 면에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행정도 해봤고 정치도 해봤고 또 소통 면에서는 언론인 여러분만은 못하지만은 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광주 전남이 통합한다고 했을 때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나름대로 광주는 광주대로 전남은 전남대로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후보님이 갖는 균형 발전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딱 그 우리 시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양 지역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통합특별시장이 돼야 되는데 저 김영록은 광주에서 청춘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이상 23년 정도 되던데 제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36살까지 광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8살부터 도청에 들어와서 도에서 근무했고 그러니까 양 지역을 잘 알고 또 제 성격은 아까 마청처럼 빅 텐트를 치고 다 함께 통합하겠다는 것이지 자기 편만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편가르기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행적을 한 번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통합을 하게 됐을 때는 편가르기 절대 갈라치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그러고 그다음에 균형 발전할 수 있게 양 지역을 다 아울리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인사도 탕평으로 해왔고 정책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탕평 정책 그렇기 때문에 균형 발전 정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다. 그런 가운데 우리 지역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는 대형 비전 청사진을 갖고 또 도전하고 추진력 있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은 또 김영록에게 지금까지 행정력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초대 시장이 되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좀
뭉칠 수 있도록 그런 정치 행정력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3월 29일 날 후보님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다녀왔습니다. 뭐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자들이 와서 예. 이게 대세가 굳혀지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열기를 모아 통합시장이 되면 풀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군공항,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정박, 그다음에 국립 전남대, 전남의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슬기롭게 이렇게 풀어갈 것인가 공부합니다. 네, 그 문제는 사실 제가 이런 말은 평소에 아껴왔습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면 김영록이가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대통령께서 물론 육자 TF를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주셨죠. 그렇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강기정 시장님하고 함께한 토대 위에서 그것이 된 것이고 이제 마지막 이제 고만 풀면 되는데요. 그 부분 이제 제가 지금 예비 후보 단계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같은 민주당 후보 군수 후보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풀어 나가겠다. 또 대통령실하고 또 그것은 이제 양 시도당 위원장들이 좀 함께 다리를 놓으면서 저희들은 요즘에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바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과대학 문제도 사실 정치권이 개입하면은 더 점점 어려워지는데 자꾸 개입해서 총장들이 결정을 못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 본부하고 의대 본부를 따로 두고 하기로 한 것은 양 대학 총장들이 사실 예전에 협약을 맺을 때 한 거예요. 저희들도 그 협약 내용은 모릅니다. 짐작만 아마 그런 협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은 했지만은 도지사도 협약 내용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양 총장들이 합의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양 총장한테 맡기면 돼요. 왜냐면 학사 운영이라니까요. 학사 운영. 지금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여기 광주에 본원이 있다가 하순으로 옮겼거든요. 잠시. 왜냐하면 공사 때문에 옮기긴 했지만 옮겨도 왜 옮겼냐 말이 없어요. 주소도 옮겨도 왜 옮겼냐. 또 나중에 공사 끝나면 오겠지만은 기간이 오래되면은 왜 여기 본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의과대학을 유지를 하고 여기서 하지 않고 왜 하순으로 갔어 하는 말을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존심 싸움, 지역의 그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 하면은 진짜 우리 시도민들께서 그런 정치인분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경고를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출판 기념 했을 때 그때 한정공대에 했을 때 갔는데 그때도 굉장히 사람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노래 사회자가 노래를 한 곡 하라고 시켰더니 노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그때 3호곡인가요? 그 노래 하셨던 게? 그게 이제 네. 예전은 이제 비 내리는 고모령을 아, 나왔어요. 좀 잘해가지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목이 생각나. 노래 제목이 노래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여기서는 또 하면은 이제 후보가 속없다 그렇게 하니까. 노래를 원래 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목소리 톤도 좋으시고. 그 노래방 생기기 전에는 예.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그랬어요. 야,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목소리가 좋다고 그래서. 예. 근데 노래방 생긴 데는 노래방 기계하고 박자를 잘 못 맞춰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어. 요즘 그 보면은 그 무안공에서 최근에 또 유해가 또 잇따라서 발견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여행 관광업계 입장에서는 개항 일정 또 하나씩 또 미뤄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에서도 광주공항에 임시 국제선이라도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좀 여론이 높아가고 있거든요. 또 무안 입장 생각하면 상충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통합시장 되시면 이 문제 좀 어떻게 풀어볼 생각이십니까? 어차피 이제 통합됐잖아요. 예. 통합이 됐으니까 무안공항은 광주 것이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네. 빠르게 좀 이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 시도민들이 좀 강하게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런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항철이 조사해봐 모든 것을 맡겨놓는단 말이에요. 네. 지금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사고 진상 조사를 확실하게 해달라. 그건 항철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다만 노컬라이저 문제는 국토부의 책임이에요. 국토부가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토부 네. 산하에서. 그러니까 국토부 책임이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조사를 해서 인정을 하고 예. 필요하면은 그 책임자도 처벌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유족들이 가장 큰 불만이 그겁니다. 예. 그래서 로컬라이저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은
그다음에 유족분들은 제 개항하는데 아무 반대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해도 유족분들 말이 맞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예. 국토부 장관이 제가 강하게 이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왜 미적거리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그때 있던 공무원들이 물론 어떤 지금 현재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빨리 재개항해야죠. 예. 유족들은 그것만 하면은 예. 재개항하는데 동의한다는 거예요. 예. 진상 모든 진상조사 예. 다 나와야 된 게 예, 아니라 예. 로컬라이즈 문제 국토부가 왜 그걸 빨리 안 하느냐. 책임자에 대한 뭐 처벌 이뤄주고 그렇게 되면은 재개항이 더 빨라질 수 있겠네요. 아니 그 로컬라이즈 문제 원인을 네. 국토부에서 그 공사를 잘못했다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잘못했다는 것을 그것이 사고의 최초의 원인은 하지만 사고를 키우는 원인이란 것은 국민들이 금방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시도 통합을 바라보는 시도민들 기대가 더 많이 큽니다. 그렇지만은 우려를 또 바라보는 시각 이거 또 많이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후보님을 좀 일반적으로 소통과 화합 전도사라는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후보님은 지사 시절 탁월한 소통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후보만이 갖는 그런 후유증 대처 방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이제 통합에 따라서 그 이후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통합엔 75% 정도 그때 우리 시도민들이 찬성했으니까 높은 찬성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는 어느 정도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통합에 따라서 또 갈등이랄지 또 여러 가지가 빨리 진척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점을 굉장히 앞으로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바로 통합을 하면은 100일 내에 어떤 일을 하겠다 하고 제가 전에 한번 발표도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주청사 문제 또 20조를 어떻게 쓰느냐 그런 문제인데 주청사 문제를 저보다 지금 발표를 안 한다고 그렇게 뭐 하는데 혼자 발표를 시장이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더구나 후보자가 발표해놓고 나중에 그걸 뒤집을 수 없을 수도 없는 거고 주청사 문제는 우리 시도민의 공론을 어느 정도 수기를 해가면서 시장이 여러 의견을 듣고 통합시장이 정식 돼서 발표를 할 일이지 지금 혼자 그냥 만들어서 발표해가지고 이거 공약입니다 하고 공약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바로 그 문제를 시작하고 빠르게 많은 의견 들어서 또 패키지로 주청사가 간 곳은 어떻게 하고 주청사가 만약에 못 간다 하면은 거기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근데 주청사는 사실은 세 개 다 주청사고 제가 말한 것은 대표 청사 예를 들면 대표 주소지를 말한 거니까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겠다 했더니 강기정 시장님께서는 뭐 공론화위원회다 10년 뭐 그렇게 간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은 하되 심사숙고는 하되 일 처리는 굉장히 저는 신속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르게 공론화위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그런 부분도 빠르게 지금 뭐 추경은 바로 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예비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통합지원금도 받아내고 최근 소식을 듣기에는 교부세를 좀 이번에 전 시도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도 받고 그러면은 이런 돈을 합쳐서 빠르게 한 5천억 정도 투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비상 민생 경제를 위해서 투입을 해서 우리 도민들, 시민들 이제 통합됐을 때 우리 시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광주 전남이 40년 만에 통합을 이뤘는데요. 이제 하나의 도시, 하나의 행정 체제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선거는 단순한 지방 선거를 넘어서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인데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서울특별시와 당당히 겨루는 전남 광주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첨단 산업 유치 전략과 일자리 창출 또한 그런 청사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모든 것이 경기도로 모든 것이 집중되고 인구도 집중되고 이제 그런 요인이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산업이라고 봅니다. 반도체 산업이 이 우리나라의 핵심 지금 수출 산업이고 그게 이제 경기도권에 자리 잡으면서 수원이 엄청 발전이 됐잖아요. 90년대 제가 수원을 자주 갔습니다. 제가 경찰대학에 경기도 경찰대에 근무하면서 수원을 자주 갔는데 강주보다 훨씬 못했어요. 지금 얼마나 발전해 버렸죠. 그게 다 이제 반도체 때문인데 서울시와 경쟁하려면 우리도 결국은 반도체 산업 같은 온 국민이 깜짝 놀라. 아이 반도체 산업이 우리 광주 전남으로 갔단 말이야. 그 정도가 돼야 인식이 바뀝니다. 그 정도가 돼야 이제는 지방 가서 살아도 되겠구나는 생각이 들 정도. 그 정도 해서 서울과 경쟁하겠다. 그런 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100만을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산업을 육성해서 광주 전남이 새로운 모델이 돼서 지방도 이제는 서울과 경쟁하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지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후보님이 내거신 그 공약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500조 원 규모 반도체 투자 유치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아리백 산업단지라든가 전력 영수 인프라 등 핵심 기반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후보는 그 장밋빛 공약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좀 반박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뭐 500조라 하니까 다 깜짝 놀라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팹 하나가 60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6개가 만약 우리 지역에 오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면 그것만 해도 360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도체 팹이 오면은 다른 그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뭐 벤처 기업까지 포함해서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있죠. 앞으로는 이 반도체와 함께 가장 뜨는 산업이 이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거든요. 로봇 산업. 그 로봇 산업은 가정부 역할까지 앞으로 한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500조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한 수치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를 내걸고 우리가 막 투쟁하고 뭐 싸우고 또 가고도 오도록 노력을 해야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지. 오면 좋고 뭐 우리 한 뭐 20조 30조만 돼도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역이 발전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무리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지만은 반도체 팹을 6개를 가지고 오겠다 하면 벌써 그것만 해도 360조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다른 거에 따라오면은 500조는 금방 채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전략과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뭐 반도체 3핵 3추관지가 다 따라서 저하고 같이 같은 그 공약을 내걸고 그러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500조가 장밋빛이다. 물론 장밋빛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밋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달성을 한번 해보자는 목표치고 또 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밋빛 공약이 좀 현실화된 공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후보님 진짜 일정들 보면 되게 타이트하고 토론을 보면 되게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도 받고 그럴 것 같은데 평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강 관리요? 예. 건강은 숨쉬기를 잘해야죠. 숨쉬기가 쉬운 것 같아도 그거 아니에요. 예. 복식호흡을 좀씩 명상을 한다든지 복식호흡을 좀 복식호흡 이렇게 하시고요. 한다든지 그런 게 예. 필요하고 예. 숨고르기라고 하잖아요. 예. 뭐 평소에도 긴장하면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멍 때리기를 제가 가끔 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게 아. 머리가 스트레스를 좀 비우는 거죠. 비워두기 하시면서요. 비워두기를 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 건강 관리 지금 달리기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 엊그저께 영광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어가지고 예. 영광을 한번 다녀왔는데 간 김에 이제 영광 원자력 발전소 한번 궁금해서 갔다 왔어요. 현수막이 엄청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홍농읍 주민들이 그쪽 주민들은 원전 이렇게 추가 유치하자, 원전 추가로 가동하자 이제 그런 주장들 한 80%가 찬성을 했고 일부에서는 이제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앞서서 이제 반도체 산업 이야기하셨는데 반도체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기 문제들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재생 자원 좋은데 거기에 또 안정적인 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좀 요구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 문제는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좋은 말씀인데요. 굉장히 정책에 대해 훤히 아시네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크게 확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간헐성 문제가 있잖아요. 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보완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 장치로는 온전히 거기에 가세를 하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와 온전히 에너지 믹스가 돼서 안전하다 이런 게 중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도 아리백 산업도 유치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우리 지역도 온전히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 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네. 충분하게 주민 의견을 듣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대책과 보상을 해주고 지역 발전 대책까지 함께 해주고 이런 것들 다 함께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뭐 주민들한테만 뭐 이렇게 보상만 많이 해주고 지역 발전책은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충분한 여러 가지 패키지가 함께 동원돼서 주민들이 그 정도면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정도로 돼야 된다고 보고 정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적당히 하고 막 밀어붙이기로 네, 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주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그리고 뭐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예를 들면 특별시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잘 협의해 가면서 또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민 뜻이 최우선이고 그 주민 뜻이 수용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와 특별시의 책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최근 전남이 몇 년 새 인구 한 10만 명 이상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지사님께서는 이제 출산율 1위라는 성과를 좀 강조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총 인구 감소 흐름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현상이 비단 우리 전남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에 대한 나름대로 좀 대책이 있을까요? 이게 인구 감소 원인은 수도권 집중, 그다음에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뭐 0.78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서 그 원인인데 그래도 서울은 버티는 것은 지방에서 버텨주니까 버티는 거지 서울이 지금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싸지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비난을 인구 소멸 지역 자치단체장한테 이야기한다? 그거 맞지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부산도 인구가 더 많이 줄었어요. 경북도 우리 전라남도보다 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전라남도나 경북만의 책임입니까?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인구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또 서울 집중 현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펴고 출생률도 잘 해야 되지만 외국인들도 필요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이민 정책이라든지 귀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같이 조합을 해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예를 들면은 산업을 지방에 배치하는 거죠. 산업을 지방에 배치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과 헌신을 한 겁니다. 전라남도 인구가 지금 사실 제대로 하면 700만이 돼야 돼. 광주 전남 인구가. 근데 320만 아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도권에 가 계신 거고 그분들이 대학 나오고 뭐 할 때 다 우리가 인재를 키워서 수도권에서 그 산업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전남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대국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정말 우리나라 인구 정책은 모든 게 수도권을 위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이 말씀대로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 인구 소멸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꾸 지금도 수도권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뭐 GTX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GTX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앞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라남도가 먼저 대안을 만들어서 해답이 되다오 그런 뜻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그 정도 해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지 그냥 하니까 하는 거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인구 문제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저출산 대책으로 많은 각종 육아수당, 그다음에 출산수당들 지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이제 많으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분산돼서 지급하다 보니까 효능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어요. 이걸 한꺼번에 좀 모아서 예를 들어서 뭐 출산수당으로 뭐 20만 원 지급하는 거, 육아수당으로 뭐 15만 원 이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 이렇게 하다 보니 한 몇 억 정도 한 사람 앞에 몇 억 정도는 지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통합시장이 되시면 요거를 좀 하나로 좀 아울러가지고 좀 애 키우는데 좀 많은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지급하는 방안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우리 최동원 본부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어요. 왜냐하면 모든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과별로 정책을 만든단 말이에요. 과 내에서 또 팀별로 정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들의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과가 통합돼서 어떤 업무들이 통합돼서 하나로 되면은 없어지잖아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는 그 여러 가지 백화점식 정책을 만들어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에 가서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걸 통합해서 단일화 한두 가지로 만들자. 그런데 중앙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한 개 출생 기본소득 매월 서구형으로 20만 원씩 주는 정책을 만들었고 이 정책은 국가가 좀 본받아서 하세요 했는데 지금 국가가 제대로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제 국가가 하는 것은 7세까지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줬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제 12세까지 확대했다가 점차 확대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그냥 18세까지 국가는 돈이 있잖아. 18세까지 10만 원씩을 줘요. 그리고 국가가 부담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10만 원 줘라. 그러면 20만 원씩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해서 좀 여유가 생기면 더 늘려나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단순하게 되고 굉장히 쉬워요. 근데 공무원 숫자는 줄어들죠. 일하는 공무원 숫자는 엄청 하나에 국이 몇 개, 뭐 과가 몇 개고 뭐 여러 가지 국도 있고 할 건데 그거 다 줄어들죠. 없어지죠. 그렇게 그러는지 중앙정부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전라남도 시범을 보이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 출범하는 통합시장의 제1호 공약을 상당히 뭐 시도민들이 과연 뭘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님이 내세운 제1호 공약은 무엇입니까? 제1호 공약은 결국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여기서 머무르고 청년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청년이 돌아오면서부터는 인구가 늘어나는 이제 하나의 산업 육성이 가져오는 프로그램이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호 공약은 제가 아이포노믹스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광주권, 서부권, 동부권 그리고 보성이나 장흥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이렇게 나눠서 이제 광주, 동부, 서부는 반도체나 관련 2차 전지나 또는 로봇 산업 같은 이런 첨단 산업을 아르백 산업 단지화 해서 각각 다 발전시키는 거고 남부축은 우리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축산물을 이제 푸드밸리를 만들어서 수출 산업으로 키우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이 산업을 우리 지역에 육성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 320만에서 400만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제 1호 공약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뭐 말씀해 주셔서 시도민들이 그 경선 앞두고 후보자 검증 시간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320만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서 통합특별시장으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도 열심히 하고 또 상생과 화합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을 통합의 정신으로 이끌어가면서 미래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확실하게 추진할 실행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 김영록을 선택해 주시면은 우리 시도민과 함께 새로운 광주 전남, 새로운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를 힘차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록 후보님의 솔직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오늘 경제 4개사의 공동 인터뷰가 시도민들의 후보 검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공동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